2단원 레벨 2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이 아닌 영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fx는 ax제곱, gx는 a2-x제곱 이랬습니다. 일단 두 함수의 모양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ax제곱이라고 하는 그 모양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다음 형태에서 증가하는 모양, 이건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그리고 a가 분수꼴 형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 형태에서는 그림이 반대로 그려진다. y축 대칭한 형태처럼.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e-x라고 하는 뜻은 얘네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가 그림이 이렇게 대칭 지켜지고 평행이동 이만큼 됐을까? 얘네도 대칭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 됐죠? 모양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을까?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y는 fx, y는 gx 그래프의 점근선 서로 일치하는가? 당연한 얘기지. x축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생겼던 게 좌우 평행이동으로는 영향을 받을 일 없으니까 점근선 자체는 바뀌는 게 없어요. 점근선은 y는 0. 모든 음의 실수 x에 대하여, 음의 실수 값에 대하여는 여길 말하는 거야. 그것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항상 큰,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검은 색깔 그래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gx가 파란 색깔. 그럼 검은색이 더 위에 있을 때, 그럼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양수 k에 대하여 x는 k 플러스 1, 그러니까 세로선 긋는다는 거지. x는 k 플러스 1과 두 fx, gx가 만나는 점을 ap라고 할 때 1-k와 두 곡선 만나는 점이 AB는 CD다.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을 기준으로 K를 더한 거, 1을 기준으로 K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얘네에 대한 표현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디귿 표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 그러니까 이 말뜻이 1을 기준으로 K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때의 거리. 근데 봐봐, 얘네가 x 지금 대칭한 다음에 이만큼 이동했죠. 이 얘기가 결국에는 x에다 1 넣어보시면 알아. 1 대칭인 거지. 둘 합해서 평균 내보시면 결국엔 요 가운데가 다 뭐란 얘기야? x는 1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게 맞는 거죠. 그지? 그래서 a, b는 cd, 여기서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요 길이랑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이란 표현도 맞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찾아줄 수 있어요. 됐죠? 이건 지수함수 그래프 자체 특징을 보는 거니까. 1번의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복잡한 건 없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이 디귿선지가 다음을 얘기한다라는 걸 꼭 갖고 갔으면 좋겠다. 됐죠? 이걸 좀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서 2번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파트는 사실 그래프 자체는 계속 평행이동, 그리고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들을 잘 살피는 게 작년에도 핵심이었고 올해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가주셔야 돼요. 얘네는 지금 x축의 수직인 직선, 점에 대한 거는 따로 나와져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평행하고 또 이렇게 된다. 이거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고, AC, DB의 넓이가 2분의 15다. 이렇게 넓이가 2분의 15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정보가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점의 좌표를 하나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A라고 하는 좌표를 A라고 두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A 좌표는 A, 2A-2가 되는 거고, B에 대한 좌표는 A, 2A 제곱이 되겠죠. 괜찮을까?
그럼 C는 어떻게 되냐? 요 길이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평행이동됐기 때문에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2라고 하는 부분은 요 점 B에서 점 C까지 평행이동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2가 돼요, 자동으로. C는 A 플러스 2가 되고 얘도 높이가 2A제곱, 얘는 A 플러스 2, 2A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잘 봐요. 내가 얘네 넓이가 2분의 15라고 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결국엔 이게 높이야. 그리고 이게 밑변 두 개라고 생각해. 물론 삼각형 두 개 붙였다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요 밑변 두 가지. 그러니까 AB의 길이랑 넓이, 그러니까 2분의 15라고 하는 건 결국에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랑 선분 CD에 대한 합에다가 2분의 1 하자라는, 아니, 2배 하자라는 얘기야. 이건 높이야, 높이. 됐죠? 그러면 이가 어차피 약분되니까 AB랑 CD의 합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야. AB랑 CD는 뭐냐? AB는 2의 A제곱에서 2의 A-2제곱을 뺀 거야. 근데 2의 A-2제곱은요, 빨리 정리하자면 2의 A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2의 A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 2의 A제곱이 AB의 길이입니다. 4분의 3 2의 A제곱. 그러니까 2의 A제곱을 마치 문자라고 생각해. 그냥 하나의 문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4에서 1 빼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A제곱. 요게 2분의 15라고. 됐을까? 그럼 정리해보면 요 값 합쳐보면 4분의 15죠. 4분의 15. 4분의 15 곱하기 2의 A제곱이 2분의 15라는 거니까 결국엔 A는 1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괜찮을까? A가 1인 거고, 그러면은 A가 1인 값을 이용해서 AD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AD의 기울기.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의 좌표는 1,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D는 3,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됐죠? 요건 그냥 A 값을 구했으니까 요거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5니까 4분의 15. 답은 4번이 되겠다. 됐을까요? 자, 요건 평행이동. 또 아까 위에서 마찬가지처럼 요 평행이동이 높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고 2의 A제곱을 잘 한번 정리해봐라.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의 형태가 한 개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자, 요것도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거듭제곱골, 지수의 거듭제곱골 반복되는 요 지수 방정식에 대한 형태인 거죠. 그지? 요 지수 방정식 형태는 결국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t로 치환하면서 시작이 된다. 그지? 근데 치환할 때 항상 범위도 같이 치환.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t는. 자, 그럼 이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인수분해서 써볼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얘네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고 이거 만들어지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t 값은 a 아니면 a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얘네가 오직 한 개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래. 한 개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t 값이 가능한 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 내가 한 개의 실근만 가져야 되는데 두 개가 됐어. 그럼 두 개 아닌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한쪽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a-4는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을까? 반대로 a-4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작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얘가 무조건 더 a보다 작은 형태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a-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겠다. 같다 넣어도 상관없겠다. 왜? 0보다 크다니까 범위가. 요렇게 가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고요. 1, 2, 3, 4 모든 정수니까 1, 2, 3, 4의 합인 10이 답이 됐다.
3번. 답은 3번이 되겠다. 핵심은 뭐야? 지수방정식 형태 할 때, 치환할 때는 항상 뭐가 치환된다? 범위도 꼭 치환해라. 그러니까 범위 치환을 빼먹으면 이 문제는 아예 못 푼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수분해되는 걸 봤다고 하더라도. 범위 치환된다는 걸 꼭 주의하라고 하고 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 거니까. 넘어가서. 자, 두 상수에 대하여 다음 곡선과 y는 e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봐봐요. 자,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을게. 이게 x는 마이너스 b인 거고 얘가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라고 한번 봐보자. 물론 뒤집혔을 수도 있어. 이렇게 반대로 그려졌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에서 ex를 갖다가 선 긋는데 ex를 선을 갖다가 그으면 뭐 0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절대 안 되겠다. 뒤집어진 건 절대 안 되겠다. y는 ex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갖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y는 ex. 괜찮죠? 그렇게 했을 때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 그러니까 OA, OB,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원점에서 떨어지는 그 거리가 똑같다고 하고 있어. 근데 원점은 요 y는 ex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y는 ex 위에 있는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 0,0이 원점이. 왜? 그래야지 여기 있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점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x축 여기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됐지? 뭐 그림은 그렇대. 자, 그럼 잘 봐. 이 기울기에 대한 정보와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좌표에 대한 정보를 좀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비율 관계가 1대 2여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2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k 대 2k 뭐 이렇게 가고 여기 루트 5 이런 건데 루트 5k 이런 건데 k가 1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1, 2 루트 5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길이가 루트 5라 나왔으니까 그래서 b의 좌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고요. a 좌표는 반대로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대입해 보면 되는 거야. 로그 a의 1 플러스 b는 2, 로그 a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됐죠? 얘네 갖다가 정리해 보시면 a 제곱이 b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제곱이 b 마이너스 1. 둘이 역수치했을 때 똑같은 거니까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똑같은 거고 b제곱 마이너스 1, b제곱은 2란 뜻이네. 됐어? b는 즉 루트 2다. 됐죠? b제곱은 루트 2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리면 여기가 루트 2가 돼버리는데 그럼 이거 말이 안 맞거든. 그래서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b는 루트 2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제곱은 뭐가 되겠어? 루트 2 그냥 넣어주면 루트 2 플러스 1 나와줄 거.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이랑 루트 2를 곱하면요 2 플러스 루트 2 즉 p는 2고 q는 1인 형태가 나올 거고요. 답은 3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무튼 요 기울기에 대한 관계 계속 강조하는 부분 요거를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가서 함수 fx는 이 절대값 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이 만나는 점. 자, 요 형태는요 사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x, 그러니까 가운데 x축은 따로 안 그릴게. y축만 딱 그려놓고 이 y축을 기준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야. 여기 뭐 y는 a가 생기고 근데 이 상태에서 절대값에 x가 들어가,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가 복사 고쳐넣기.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y는 fx라고. 됐어? 여기랑 y는 3이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만나? 0개, 뭐 2개, 1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다음 그림을 그려보래. 로그 2 절대값 x, gx는
로그 2 절대값 x도 y축만 그리고 이거야 이거. 이 형태가 로그 2 절대값 x예요. 물론 얘는 사실 x축 그려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가 1, 마이너스 1. 로그 2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요 친구의 y는 3과의 교점? 그럼 당연히 몇 개 생기겠어? 2개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q는 사실 2개라는 게 확정. 됐어? 그럼 q가 2개면 p는 당연히 1이지. 얘네가 한 개 되려면 무조건 y는 3이 어디 있어야 돼? 꼭지점에 있어야 돼. 근데 이 꼭지점의 좌표는 뭐냐? 0, a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2라는 걸 주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니까 a 값이 2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GA제곱이라고 하는 건 G4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G4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다가 4를 넣는 거니까 답은 2다 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되게 좀 막 엄청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거, 요 그리는 것에 있어서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다 넣으세요. 이 그림 자체의 형태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 6번 봐보도록 할게요. 6번 형태 보면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x가 두 곡선의 형태. 근데 자, 이 둘의 관계가 지금 보니까 무슨 관계냐면 원점 대칭 관계예요. 마이너스 둘 다 붙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2분의 1x도 직선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y는 2분의 1x랑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해서 둘이 수직 관계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두 점을 각각 BD, 그 다음에 AC, BD 이렇게 쓰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얘네들을 다 연결해서 이게 이렇게 원이 여기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대요. 됐죠? 요게 원이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어뢰 6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봐. 이런 수직관계에서의 직선 형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좌표를 갖다가 A점에 대한 좌표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잡아보는 거야. 왜? Y는 2분의 1x라고 줬잖아. 그지? 우리가 식을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좌표를 2k, k 이렇게 주는 거야. 쌤이 아까 말했지만 계속 기울기에 대한 정보 얘기하죠. 요거 2k, k 하면 2분의 1 되잖아. 그렇게 잡아보고 요 D에 대한 정보도 거꾸로 마이너스 k 그리고 2k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D에 대한 좌표는. 됐지?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에 대한 형태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 여기가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고 여기 길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는 완전한 합동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k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요식에다가 대입해보고, 그러니까 로그 p의 2k 이게 즉 k인 거잖아. 그리고 로그 여기에다가 넣는 거니까 얘는 로그 p의 k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2k인 거고. 됐을까?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아. 요걸 좀 정리해보면 여기에다 그냥 2배 한 게, 여기에다 2배 한 게 2k인 거니까 그게 둘이 똑같다라고 두면 2 로그 p의 2k 이게 마이너스 로그 p의 k 요게 될 거고요. 뭐 가로는 안 써도 되고 요건 안 써도 되고. 무튼 정리하면 4k 제곱은 k분의 1이다. 즉 k 세제곱은 4분의 1이다 라는 거 정리되겠다. 됐을까? 2가 이렇게 제곱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그래서 k 세제곱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반지름에 대한 길이가 뭐냐면 루트 5k인 거거든. 그죠? 요 루트 5k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아래 6제곱이라고 하는 건 루트 5k의 세제곱이기도 해. 아니,
다시 6제곱이기도 해. 그럼 얘네는 125 K 6제곱인 거고요. K 세제곱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제곱한 게 K 6제곱이 되는 거지. K 세제곱이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25가 답이 된다. 요게 바로 5번.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 지금 우리 비율관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계속 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좌표랑 이 좌표에 대한 그 뭐야 좌표의 미지수를 통일시킨 거예요. 이 닮음이나 합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됐죠? 이걸 먼저 잡고서 합동이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긴 하겠다. 그지? K를 갖다가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건 이게 1학년 때 많이 썼던 거라서 표현 정리해 두시고. 그러니까 사실 4번이든 6번이든 계속 나오는 그 기울기와의 관계, 그거를 조금 우리가 같이 정리를 좀 해봐라. 4번하고 6번을 좀 연결시켜서. 됐죠?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했고,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k라고 할 때 2의 m제곱과 2의 m 플러스 1제곱 사이를 만족시키는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k라고 하는 게 2의 제곱수, 정확하게 2의 그 k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2의 제곱수의 형태로 좀 비교가 되게끔 그 사이에 들어가게끔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 부등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변수가 지금 n인 거고요. 그거의 10제곱의 형태가 나왔어. 엄청 크죠? 여기가 지수에 또 n이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건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 줄 때 그 로그의 밑이 어떻게 되는가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로그를 취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일단 로그 2에 대한 값이 나왔고, 그럼 그 값을 갖다 적용시킬 수 있는데, 결국엔 그 n의 값은 k로 연결이 될 거고, 그 k 값이 2의 제곱수의 형태로 나올 거면 밑을 뭘로 맞추는 게 제일 좋으냐면 2로 맞추는 게 제일 좋겠다. 괜찮을까? 밑이 2로 맞아줘야 n이라고 하는 게 2의 제곱수 형태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10로그 2n 그리고 n 로그 2의 1.28을 좀 처리를 합시다. 근데 로그 2의 1.28은 로그 2의 100분의 128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12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7제곱의 형태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하면 n 로그 2의 7제곱, 요거는 7로 떨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2의 100인데요. 이 로그 2의 100은요. 로그 2분의 로그 100인 거거든? 근데 로그 100은 몇이야? 2잖아, 그지? 그러니까 로그 2가 0.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3 넣어주시면 역수치해져서 여기 3분의 20 이렇게 떨어진다. 괜찮을까?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1이니까 3분의 1n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10로그 2n과 3분의 1n을 갖다가 비교하는 형태가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랑 이 직선을 갖다가 비교하자는 거예요. 잘 봐. 그림으로 보면 얘를 n축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x축을. 그랬을 때 로그 2의 n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10로그 2의 n은 이게 y는 10로그 2의 n. 그 다음에 3분의 1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됐습니까? 얘네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겠지. 됐죠? 그러면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부분이 3분의 1n, 이 y는 3분의 1n 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되는 거냐면 이 3분의 1n이 더 커지는 순간을 이야기하라는 것 같아. 알겠지? 그 자연수 값을.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그 교점
부분에선 아마 이 이상의 자연수의 값을 못 갖는 것 같고요. 그지? 왜냐면 여기서 값을 계속 가져버리면 이때부터 계속 양수인 형태가 성립되는 거라 n이 그냥 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쭉 키운다라고 했을 때 교점을 좀 제대로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얘네가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는 지점이 있겠다고. 됐을까?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값은 뭔지 모르겠다만 얘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변화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2의 m제곱, 2의 m 플러스 1제곱 여기서 체크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럼 봐봐. 로그 값에서 이 y는 3분의 1 n 값으로,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 이 1차 함수 값의 그 최대 최소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m 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 자연수 값을 조금 우리가 대입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 내가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게 2의 뭐 3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얘는 20이고 2의 2제곱 들어가면 누구야? 3분의 4니까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속 요 로그 함수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야. 계속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2부터 확인했으니까 요쪽일 일은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숫자가 좀 커져야 돼. 그러니까 2의 제곱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의 뭐 3제곱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도 얘는 10단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일단 두 자릿수 이상으로는 가긴 가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더라도 막 2의 4제곱, 2의 5제곱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30이죠. 그러면은 얘네랑 봤을 때 3분의 32는 10점 땡땡땡이야. 그럼 얘는 2의 5제곱이면 50이죠. 그럼 아직 부족하고 2의 6제곱 가볼까? 그럼 64죠. 그럼 얘는 20점 땡땡땡이거든. 부족하지. 그 다음에 얘는 2의 7제곱 가볼게. 그럼 얘는 128이잖아. 128이면 뭐야? 40 몇 점이야. 그럼 얘는 70이죠. 아직 부족해. 2의 8제곱 한번 가볼까? 2의 8제곱 되면 어떻게? 256이죠. 그러면은 80점대가 넘어가. 근데 얘가 80 되지. 이때부터 넘어간다. 그러니까 2의 7제곱, 8제곱. 그러니까 이 m이라고 하는 게 7일 때부터 이게 성립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7일 때 커진다라고 하는 거지. 이 k라고 하는 그 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 그러니까 K값의 디테일은 확인할 수가 없어. 어차피 이 값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을 준 거고요. 이 값 자체가 K를 대략적인 구간을 판단하자는 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M의 값은 7. 그래서 이 둘 사이. 결국엔 변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로그 함수가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는 1차 함수가 위에 있을 때, 1차 함수가 더 커지는 이 구간을 봐서 이 K에 대한 형태의 대략적인 그 위치를 판단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됐죠? 7번 형태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둬라. 됐죠?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은 실생활 문제지. 우리가 보통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방식만 좀 알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올해 A 국가의 GDP가 B 국가의 GDP의 4배다. 그 다음에 A 국가의 GDP는 감소, B 국가의 GDP는 증가해요. 그랬을 때 B 국가의 GDP. 자, 그럼 잘 봐. A 국가의 GDP를 쌤이 X라고 한번 가보고 B 국가의 GDP의 4배. 그럼 A를 4X라고 하고 B 국가를 X로 갈게. 그러면 형태가 4X에서 4%씩 감소면 0.96n제곱인 거예요. 그 다음에 X에서 8%씩 증가면은 0.08 증가한 거니까 1.08 n제곱. 증가하고 감소하는 형태는 항상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 4%면 4, 8%면 8 이렇게 해서 감소면 빼고 증가면 더하는 거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B 국가의 GDP가 A 국가의 GDP보다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후인가 저 n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x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로그를 갖다가 씌워주는 게 핵심인 거고 로그 4 플러스 n 로그 0.96 그 다음에 얘는 n 로그 1.0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웬만하면 사실 0.96과 1.08에 대한 값까지 주긴 하는데 얘네는 그걸 또 변형을 하라네.
96이라고 하는 건 100분의 96일 거고 96 소인수분 해보시면 3 곱하기 32 이래서 3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구할 수는 있어요. 1.08 어때? 1.08도 100분의 108이고 100분의 108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108은 9 곱하기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의 9 곱하기 10이니까 3의 제곱, 3의 세제곱, 2의 제곱 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도 2의 제곱인 거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0.6020 이 앞으로 떨어져서요. 그지? 2배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네 정리를 웬만하면 넘겨서 하자. 그러니까 n 로그 100분의 108에서 요 100분의 96을 뺀 거지 전체로 보면. 그럼 진수끼리는 나누기로 떨어지니까 96분의 108로 볼게. 그럼 얘네들 96분의 108 정리해 보시면 여기 3은 사라져서 3의 제곱만 남을 거고요. 분모는 2의 세제곱만 남을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 값 자체가 2로그 3 빼기 3로그 2라는 게 보이니까 2로그 3하고 3로그 2면 여기에 2배 한 거에 여기에 2배 한 거에 여기 3배 한 걸 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0.9542라고 하는 부분에서 3로그이면 0.9030 뺄 거니까 0.0512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러고 나서 0.0512를 갖다가 나눠주면 512분의 6020이고 이렇게 됩니다.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간 그대로고 약분해주면 얘네들이 10 1점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2보단 좀 12 근처잖아. 그지? 12보다는 얘가 넘어서니까 12까지는 안 되고 11점 땡땡땡 그러면 n의 값은 12부터 가능하겠다. 넘어서는 순간이. 괜찮을까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레벨 2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2단원 레벨 3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이 있고 두 곡선의 그림은 옆에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좌표랑 Q에 대한 좌표 있죠. P좌표, Q좌표에 대한 형태가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비교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 그래프 형태에서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꽤 어렵죠. 그지? 우리가 이 기준 값을 찾는 게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을 좀 쌤이 정리를 해줄게. 보시면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x1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는 사실 간단한 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온다.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대입했을 때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물이 여기에 있는 결과물이랑 여기에 있는 결과물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 위에 절대값 그래프에다가 대입한 결과물이 더 컸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넣으면 2, 2, 4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2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이냐면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9분의 1이어서 18분의 2, 18분의 25 이렇게 되나요? 이 값은 마이너스 2 넣으면 9분의 1이고 18분의 2 18분의 2 좀 많네. 됐을까요? 그래서 얘네 값이 마이너스 2, 18분의 25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네가 값이 더 큰 게 맞다는 거지. 2보다 지금 18분의 25가 더 작잖아.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y2 보겠습니다. y2라고 하는 거는 q에 대한 y좌표야. q에 대한 y좌표. 이게 1보다 작냐 이랬는데 그 1에 대한 값은 생각보다 간단한 게
절편 보이시죠? 절편 같은 거 좀 찾아놓으면 좋다. 이 절편의 값은 0 대입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0 대입하면 1 나오거든. 왜냐면 절대값 때문에. 됐을까요? 1보다 작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니은 형태도 맞는 얘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핵심인데, 디귿의 형태는 쌤은 보통 요 관계를 보고서 기울기로 좀 많이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얘네를 나눌 때 얘로 나눌 건데, x1에서 x2를 나누면, x1 빼기 x2를 나누면 음수잖아. 네, x1이 더 작으니까. 그지? 그래서 반대로 마이너스를 묶어서 x2 빼기 x1 y2 빼기 y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이 6도 날라가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 6분의 7이 어떻게 나왔냐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좀 찾아보시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여기 이 값 있죠, 이 값. 여기에 대한 값이 지금 얘네의 x절편인데 y에 0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만 넣으면 여기 답이 나와요. 마이너스 1만 넣으면. 그지?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6분의 7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6분의 7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원점과 이 마이너스 1에서의 그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점,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1분의 마이너스 67, 아니, 마이너스 6분의 7 아닌가?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고. PQ H라 하면, 그러니까 요게 OH의 기울기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는 뭐의 기울기인 거고, PQ의 기울기인 거고. 됐어? 그러니까 이 PQ의 기울기가 더 작냐, 그러니까 더 크냐는 거야. 이 PQ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 그지? 기울기의 그 경사만 봐도 이 PQ에 대한 기울기는 어때요? 얘네 기울기보다 더, 그러니까 더 지금 절대값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OH의 기울기가 당연히 크지. 근데 지금 음수 파트니까 PQ가 더 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판단해줘서 얘네들을 기울기로 조금 해석을 해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이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적인 점을 갖다가 찾는 게 얘네는 핵심이다. 그래서 좀 이런 게 특별한 점들인 거잖아. 그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2번으로 가볼게. A가 1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즉 fx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생긴다. 자, 이걸 보고도 사실 우리는 ax제곱은 t로 치환하는 게 맞겠지? 그지? ax제곱은 t로 치환을 해주시고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림은. 근데 t는 일단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 보는 거구나. 근데 t가 0보다 큰 부분만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범위에서 f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되도록 정리를 해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t에 대한 범위로 다시 바꿔보면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항상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되도록 구성해 달라 그랬고, 가능한 값들 중에서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한 게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결국엔 가능한 케이스를 좀 보자는 건데, 나는 t축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지금 이 그림은 근 두 개를 갖는 거,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니까 1, 7에 대해서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y는 fx에 대한 그림은 이런 그 이차함수 절대값 형태 표현한 그래프 모양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사실 0 넣어보면 7이고 여기 그 꼭지점이 사실 4거든요. 1, 7의 중간이니까 4 대입해 보시면
4, 4, 16, 23, 30이니까 4,9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16, 23 그죠? 그 마이너스 9였는데 접어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도 표현을 해주면 0 대입했을 땐 7이거든요. 얘보다는 조금 작게. 여긴 또 0,7.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초록색으로 그릴게. 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f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5를 쌤이 경계선으로 한번 둬보자. y는 5라고 하는 값을. 그 사실 어디 존재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점들, 이 포인트겠지. 그 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위에 걸려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됐어? 근데 지금 우리가 a라고 하는 값 중에서 자연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이 볼록한 부분에서 여기에 교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이에 대한 값을 읽을 수 있어서 이 교점을 갖다가 좀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이 y는 5가 결정이 되는 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7이 5가 된다.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지금 뒤집혀져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이 이렇게 돼서 얘네가 인수분해 된다. 26이네, 26. 됐어요? 그러면 A가 가능한 건 일단 제일 먼저 2 같은 거 넣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1은 지금 이미 안 돼. 왜?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부터 넣어보자는 얘기야. 2 넣어봤으면 2, 4지. 그럼 2, 4면 2부터 이렇게 4까지. 여기네, 여기. 여기 다 5보다 커, 안 커? 크잖아. 왜냐면 그 기준을 내가 찾아놨으니까. 3 넣어볼까요? 3, 9죠. 근데 3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부터는 어때? 9까지면 여기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모순이 생기지.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에 생긴 거는 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3, 4, 5, 6 이런 건 다 안 돼. 그지? 6 안 돼. 그 다음에 7 파트가 여기 걸렸으니까 7도 안 될 거고, 8 확인 한번 해보자. 8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봤을 때 나오는 걸 생각해보면 7 나오죠. 아, 그러니까 8일 때부터 여기가 넘어가는구나. 8일 땐 여기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값 자체에 대한 거를 넘어선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뭐 저기 자연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8에서 몇, 이거는 다 안 중요한 거지. 그냥 다 되는 거잖아. 왜냐면 그 뭐야 8 넣었을 때 64 계속 커지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부터는 그냥 쭉쭉쭉 순서대로 8, 9, 10, 11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A2가 8인 거니까 A3은 9겠지. 그 다음에 A4가 10이니까 A5는 11이겠지. 그럼 A6은 12, A7은 13, 뭐 이런 식으로 일씩 커지면 돼요. 자연수니까. 됐어? 이걸 더한 합이기 때문에 답은 20이다. 사실 요거 하나가 조금 변칙적인 애고 나머지는 사실 다 심플했다. 그러니까 A1이 2라고 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에 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냐는 게 핵심이었다.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보다 좀 그냥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요런 표현들은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좀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범위 치환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해라. 지수함수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 됐죠? 넘어갈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m이라고 할 거고, 그랬을 때 다음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게 자, n 플러스 1보다 크고 n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게 t의 개수가 4개가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범위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안에 자연수점 개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지금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 점개수 세는 문제가요, 옛날에 되게 자주 나왔었어. 이 점개수 세는 포인트는 사실 그 정수값 찾는 게 핵심인 거고요. 결국엔 자연수가 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풀어보자.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좌표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이런 거지. 로그 3의 x-n은 땡땡땡땡땡, x축 굳이 안 그릴게. y축 그쪽에 있는 건데, 사실 n 여기가 x는 n이 점근선인 거고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y축 그려야 되는구나. 로그 9x 때문에. 그럼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렇게 만나는 점에 대한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m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점의 좌표는 n 플러스 1이야. 그지? 아니, 다시, 미안. 여기는 1, 여기는 1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다. 그지?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로그 9x가 애초에 로그 3의 x에다가 2분의 1 배한 거기 때문에 그림이 지금 당연히 이렇게 아래 부분 뚫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럼 봐봐. n 플러스 1과 m이 얘랑 얘 사이를 말하는 거구나. 얘랑 얘 사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4래. 근데 애초에 n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야. 그렇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n 플러스 몇으로 표현할 수 있어. 왜? 그 사이에 4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m에 들어가야 되는 건 n 플러스 6 이렇게 돼야 되나? 왜 그러냐면 둘이 뺐을 때 5 나오잖아요. 근데 양쪽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를 더 빼서 4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n 플러스 6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다. 그럼 그 값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n 플러스 6일, 그러니까 n 플러스 6일 때 그 값이 똑같다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로그 3의 6이 로그, 이거 바꾼 걸로 쓸게. 2분의 1 로그 3의 n 플러스 6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괜찮을까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게 낫겠다. 로그 9에 n 플러스 6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자. 9, 36. 왜? 루트 만들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n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아, 30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n의 형태는 3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36이다. 6을 더한 거니까. 됐죠?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게 36이니까 문제가 완성됐어. 36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네가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50 이렇게 딱 걸리고 여기 부분에서 생기는 거. 근데 핵심은 결국엔 정수값이 나오는 포인트가 핵심이야. 그래서 자, 로그 3의 x-n에서 한번 볼게. 정수값이 나오는 거. 그러면 n이 지금 뭐야? 30이라고 나와 있지. 그죠? 그랬을 때 얘네가 정수값을 넘기는 거는 x가 33 들어갔을 때 1 나와요. 그지? 그 기준을 잡는 거야. x는 3일 때 그 y는 1이 나오는 거고. 그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 33,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야? 39,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3의 세제곱이 27, 57,2가 된다. 아니, 3이 된다. 됐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정수값 만드는 이 y값이 정수값 되는 부분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이 자연수점은. 얘네가 정수가 나오게끔 하는 게 포인트다. 점의 개수 살려면. 근데 지금 57 이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33도 사실 볼 필요 없고요. 요 2로 바뀌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9x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로그 9x를 보시면 얘네는 9,1이고요. 그지? 근데 9,1은 사실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은 뭐겠어? 9의 제곱, 1인 건가? 그지? 그러니까 9,1하고 9의 제곱은 81,2인 거네.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는 사실 그냥 36부터 50은 계속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정수값이 1점대로 쭉 구성이 된다. 괜찮죠? 그럼 잘 봐요. 이 로그 9x라고 하는 건 여기 아래 깔려 있고 로그 3의 x-30이 요 위를 뚫고 지나가고 있어. 맞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의 구성인 거라고 지금 떼우면 여기는 x는 50, 여기는 x는 30. 됐죠? 근데 여기서의 함수값은 얘네들의 함수값, 이 로그 9x에 대한 함수값은 무조건 1점 땡땡땡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누구? 얘네들의 형태는 어디를 기준으로? 39를 기준으로, 그지? 그 39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잡읍시다. 그 39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계속 1점 땡땡땡에서 몇이 된다? 2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이 내부 안에 찍히려면 무조건 사실 요 2점, 그러니까 1일 때는 사실 우리가 안에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수가 없다가 사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값들이 다 1점 위에
값이다 보니까 그냥 1일 때 값은 여기에 포함 자체가 안 된다고. 여기 아랫부분인 거지, 1일 때 값은. 그러니까 2일 때 값부터 여기 점이 찍혀서 들어갈 거란 얘기야. 1일 때 값은 여기 그 y 값에 애초에 안 들어와요. 로그 9x 안에. 됐을까? 그러면 여기 2가 된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땡땡 점이 찍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3일 때는 사실 볼 필요도 없어. 3일 때는 애초에 57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볼 필요 없고, 2일 때 값을 체크해주면 돼서 39부터 어디까지, 요 50까지는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영역 안에 있는 그 자연수, 그 x값 y값이 자연수가 되는 점들은 39에서부터 50인 거니까 개수가 총 몇 개인 거예요? 12개인 거지. 39부터 50인 거니까. 괜찮죠? 그럼 12개가 돼서 답은 2번이 된다. 39, 50에서 39 뺀 다음에 1 더한 거야. 다 포함인 거니까. 둘레에서 있는, 위에 있는 것도 다 포함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지?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다 풀어봤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요런 1번 문제는 원래도 워낙 어려운 포인트라서 요거는 지금 쌤 기울기 이야기하는 거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요 3번에 대한 형태는 개수 세기가 조금 나왔는데 개수 세기 형태들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다시 봐야 되겠다. 요 1, 3번 정도를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